저는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아침 11시가 조금 넘어서 아주 이 두 사람, 낸시 펠로시가 넘버 2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넘버 1인데 미국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그 순위를 보자면요. 그 다음으로 넘버 3도 아니고 넘버 4도 아닌 밋 럼니의 글쎄요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과정을 한 11시 조금 넘어서 팍스 TV에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때가 8분 정도 의사당에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밋 럼니가 탄핵 그 표결을 하기 전에 자신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이에서의 그 전화는 권력 남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죄표를 던지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쭉 그 공화당에서는 그 뉴스가 이어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밋 럼니가 나는 그 양심, 종교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그 올림픽 성공을 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타주에서 2018년도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몰몬교의 아주 그 신실한 몰몬 신자잖아요. 해서 어제 얘기하는 동안에 중간에 한 5, 6초 정도는 이렇게 그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초크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본인이 감정을 억눌렀지만 내가 그 신이 나에게 해준 그런 어떤 그 가이던스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신에게 약속을 한 것도 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당의 어떤 그 그룹, 당파와 상관없이 나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죄라고 했어요. 의회 방해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바로 미리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 가장 그 TV 저널리스트 가운데서는 존중받는 저널리스트죠.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크리스 월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쟁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건데 정치적으로 당신이 끝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했어요. 밋 럼니의 답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미 가장 큰 실패를 2012년도에 했던 사람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 대선에서 졌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 크리스 월러스가 정말 당신은 론리 할 텐데 당신에게 앞으로 그 정치 지형은 lonely place일 텐데 하니까 나 다 알아. 공화당에서 특히 유타가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1960년대부터 공화당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를 한 적도 없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유타의 전반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 지지율이 낮아서 한 50% 정도 되고 롬니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타에서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48%. 왜냐하면 공화당이 강한 유타주에서 유타의 지역구로 공화당으로 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투표가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제일 먼저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을 공화당에 가만둬? 저 인간을 공화당에서 내쫓아야지 돼 하고 실제로 유타주에서 이제 이 밋 럼니의 정치적으로 소환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 전부터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밋 럼니는 뭐 자녀가 5명에 그러면 뭐 자녀 5명에 다 배우자들이 있고 손주가 24명이나 돼요. 72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 너무너무 열심히 의논을 한 결과 더군다나 니스는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의 그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또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저 사람이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그 뒤에 이 밋 럼니가 나중에 이제 다른 매체와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잡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허허하고 껄껄하고 웃고 말던데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 비난했고요. 보좌관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뭘 그걸 또 비난합니까? 해도 굉장히 비난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조찬 기도회에서도 비난을 했고, 팍스 TV의 비난이 대단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 그 팍스 TV 보니까 팍스 앤 프렌즈 저는 늘 봅니다. 팬 수준이에요. 팍스를 이제 틀어놓고 그러면서 뉴스를 준비하는데, 팍스에 특히 이제 브라이언 키미드가 종교를 탄핵 결정에 가지 끌어들였다고 얼마나 밋 롬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누가 많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팍스의 루답스도 브루투스다. 이 사람은 밋 롬니는 유다. 브루투스, 베네딕트 아놀드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독립운동 땐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적이 되고 해서 저 사람 뭐 국가에 대한 배신자야 이런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영원히 그 딱지를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셰익스피어에 따르면, 물론 브루투스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만, 셰익스피어에 따르면 브루투스는 로마 그 공화국을 살리기 위해서 시저가 하도 그 전제적인 일을 하고 독재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의무감을 느끼면서 그 친구 시저의 안토니오 시저의 등에 칼을 꼽은 게 셰익스피어의 해석이긴 하고요. 해석은 다릅니다. 역사학자에 따라서 전체주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암살을 했다 해서, 브루투스의 비유를 해주면 그 밋 롬니는 자신의 레가시를 위해서 그런 투표를 했다면 나중에 뭐 고마워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차피 2024년까지는 이 사람 선거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당선됐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저는 죽었지만 그 시저의 양아들에 의해서 그 공화국은 유지가 됐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는 어떤 그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 같은 이제 드라마이고, 근데 브루투스는 유다처럼 자살했는데요. 아무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밋 롬니는 오히려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상적으로는 그 공화당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밋 롬니가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투표했다는 것에는, 진정성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인간 제일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디서 얘기했냐면 조찬 기도회에서. 이 조찬 기도회라는 게 조찬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색을 가장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하는,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가장 그 강한 그 본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그 종교계에서는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네 어쩌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 이게 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카톨릭으로서 물론 우리가 정치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다르지만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인간도 싫고, 이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인간도 너무 싫어 하면서 그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이네요. 그러면서 그 연설하기 전에 신문을 두 가지인데 제가 하나는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확인을 못했어요. 무슨 포스트인데, 그러면 뉴욕 포스트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 보여주고, USA 투데이 딱 크게, USA 투데이 아주 유난히 또 크게 오늘 트럼프 무죄라고 헤드라인 뽑아놓은 이것을 조찬 기도회에서 보여주고 나서, 나는 정치를 종교와 연결시키는 게 싫어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서 굉장히 낸시 펠로시나 그 밋 롬니를 비난했는데, 그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연설과 행동을 보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노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화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오늘 아침 그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제가 국정연설을 보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말씀과 비슷한 기사를 오늘 아침에 그 발표를 했어요. 새벽에 오자마자는 없었는데 조금 한두 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보니까 수잔 콜린스가
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핵 이 문제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을 거다. 앞으로는 행동에 조심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연설을 보니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게다가 이제 탄핵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우려의 글을 그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을 보지 말고 그가 이룬 성과를 봐. 경제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이시스도 잡았잖아. 처방약 값이 얼마나 내려갔어 하는데 처방약 값은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국정연설에서 처방약 값을 내가 얼마나 내려놨는데 할 때 어떤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나가는 것을 봤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의 지지자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진보적인 언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두려움 또 역시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국정연설을 그날 봤다면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정연설이 그 시청률이 최저여서 다만 그 팍스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가 걱정한 것이 저는 일리걸 에일리언을 제가 어제 4번, 5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후반부에 4번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트랜스크립을 다 계산을 했을 테니까요. illegal alien이라는 말을 4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잔혹한 강간 이런 아주 센 단어들을 쓰고 또 그 상대를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이코노미스트는 러쉬 림보에게 배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강한 단어를 써서 지지층을 분노로 그 이끌고 가는 것, 분노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처음에 했었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그 확인 내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해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혀 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되면 더 할까? 덜 할까? 이 같은 그 우려를 했고요. 분명하게 상원 그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한 명 빼고 미tt 롬니를 빼고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 이 같은 일들을 연방 공화당 상원에서 해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공화당이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 내용을 직접 그 뭐 백악관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한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문선명 그 통일교를 만든 그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 뭐 탄생 백돌 그리고 뭐 이분이 와이프가 뭐 3명인가 있었죠.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해서 가장 레이티스트 와이프인 한학자 씨는 뭐 77돌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종교와 연관된다는 그런 뜻에서 다 그 표받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무튼 백악관이나 미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한국 매체는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워싱턴 DC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에 무죄를 줬다고 굉장히 그 시위들은 이어지고 있고요.